우리 몸이 에너지를 쓰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산화물질이라는 찌꺼기가 남는데요. 이게 바로 세포를 늙게 하고 병들게 하는, 뭐랄까, 몸의 녹 같은 거죠. 근데 알칼리성인 숭늉, 특히 거의 재처럼 태운 숭늉이 이런 산성노폐물을 중화시켜서 몸 밖으로 빼내는 그런 청소부 역할을 한다는 게 자료의 설명이에요. 아, 청소부 역할이군요. 네. 근데 흥미로운 건 이게 100% 완전히 태운 재가 아니라 한 70, 80% 정도 태운 거라 쌀 영양분도 일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해독뿐 아니라 최소한의 영양 공급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해독이랑 영양 공급을 같이요.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거죠. 숭늉. 특히 자료들이 주목하는 화타식 검은 숭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전통 방식으로 쌀을 한 70, 80%? 그 정도 태운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요즘 의학이 정말 눈부시지만 자료들은 만성염증처럼 좀 꾸준히 괴로운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는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급성염증에 쓰는 약들이 장기적으로는 좀 간이나 신장에 부담될 수 있다는 점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건 그런 만성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어쩌면 우리 몸 자체의 힘, 또 전통적인 지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바로 이 숭늉이 있다는 거고요. 자료들의 핵심 주장은 이거죠. 숭늉이 우리 몸속의 녹, 그러니까 산화 스트레스나 만성염증 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오늘은 그 원리랑 또 흥미로운 활용법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당신의 건강 고민에 어쩌면 새로운 답이 될 수도 있겠나요? 좋습니다. 그럼 그 핵심 원리, 몸의 녹을 제거한다. 이 부분부터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자료에서 놋그릇, 놋 닦는 거에 비유하던데 그게 정확히 어떤 뜻이죠? 네. 그 비유가 재밌죠.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 몸이 에너지를 쓰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산화물질이라는 찌꺼기가 남는데요. 이게 바로 세포를 늙게 하고 병들게 하는, 뭐랄까, 몸의 녹 같은 거죠. 근데 알칼리성인 숭늉, 특히 거의 재처럼 태운 숭늉이 이런 산성노폐물을 중화시켜서 몸 밖으로 빼내는 그런 청소부 역할을 한다는 게 자료의 설명이에요. 아, 청소부 역할이군요. 네. 근데 흥미로운 건 이게 100% 완전히 태운 재가 아니라 한 70, 80% 정도 태운 거라 쌀 영양분도 일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해독뿐 아니라 최소한의 영양 공급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해독이랑 영양 공급을 같이요. 아, 그래서 그 자료에 나온 한라산 등반객 이야기가 밥 대신 숭늉 마시고도 안 지쳤다는 게. 네네. 바로 그 점을 강조하죠. 밥은 소화시키려면 에너지가 또 들잖아요. 근데 숭늉은 몸속 활성산소, 그 녹은 제거해주면서 부담 없이 에너지를 채워주니까 오히려 등반 같은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인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이 원리가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유독 잇몸 질환 개선법을 강조하던데요. 이걸 거의 혁명적인 치료약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던데 왜 그런 건가요? 네, 그 부분이 상당히 파격적이에요. 자료 주장은 이렇습니다.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써도 잘 낫지 않는 그런 만성 잇몸 염증에요. 물 한 컵에 소금 10%, 그리고 숭늉 알갱이 30% 정도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하룻밤 우려내래요. 그 물로 양치하는 방법을 제시하거든요. 이걸 왜 혁명적이라고까지 하냐면 일단 숭늉이 염증 자체를 가라앉히는 작용을 하고 동시에 소금은 입안의 독소를 제거하고 심지어 치아 상아질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 숭늉이랑 소금이 같이 작용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입냄새 제거는 물론이고 전신 염증 수치 감소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잇몸 건강 말고 다른 효과는 없나요? 신장 기능 개선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네. 신장이 혈관 덩어리잖아요. 그 혈관에 낀 부식, 그러니까 노폐물을 숭늉이 제거해서 신장 기능을 도울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요. 다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뭔가요? 이미 신장 질환 때문에 의사에게서 칼륨 섭취 제한 진단 받으신 분들 있죠? 사과나 바나나 같은 거 드시지 말라고 하는 경우요. 이런 분들은 숭늉 드시면 안 됩니다. 숭늉에도 칼륨이 꽤 많거든요. 이건 정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아, 그건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알겠습니다. 그 외에 피부 건강이나 해외여행 갈 때 물갈이 예방 이런 얘기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피부는 이제 피부 아래 혈관 독소가 빠지면서
맑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숭늉이 물속에 좀 해로운 성분들을 중화시켜서 낯선 물을 마셔도 배탈이 덜 나게 돕는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다 숭늉의 해독, 정화 능력에 초점을 맞춘 설명들이죠. 네. 근데 숭늉만 마신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다른 생활 습관도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무슨 출장식 호흡인가 그런 것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자료에서도 단순히 숭늉 섭취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생활 전반의 변화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출장식 호흡, 그러니까 숨을 좀 길게 내쉬는 호흡법. 이걸로 신장과 폐 기능을 강화하는 걸 권장하고요. 꾸준히 걷는 거, 음식 오래 씹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마음가짐인데요. 병을 내가 만들었다는 어떤 겸손함,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 이런 걸 강조해요. 아, 마음가짐까지요? 네. 뭐 복잡한 방법 찾기보다는 이런 단순한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게 치유의 핵심 동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오늘 정말 숭늉이라는 익숙한 것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몸속 녹을 제거하는 해독제로서의 가능성. 특히 잇몸 건강 팁은 당장 해보고 싶을 정도로 인상 깊네요. 그렇죠. 자료들은 숭늉의 해독과 혈액 정화 능력이 신장이나 피부, 또 전반적인 활력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신장질환 관련 주의사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이걸 다 종합해보면 어쩌면 가장 단순하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저렴해서 우리가 그 가치를 몰랐던 것 속에 건강에 중요한 열쇠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자료에서도 우스갯소리로 숭늉이 유일한 단점은 너무 싸다는 것,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그렇군요. 자, 이 모든 이야기가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나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숭늉에 대한 관점들이 당신의 건강한 삶에 작은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너무 흔해서, 너무 단연해서 그 가치를 미처 몰랐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좀 몸과 마음이 무거운 아침을 보내는 분들, 어쩌면 매일 눈 뜨는 것 자체가 좀 힘겨운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공유된 자료들의 바탕으로 아침에 해볼 만한 몇 가지 습관들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그 자료들의 어떤 핵심적인 접근법은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막 밀려오는 부정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그거랑 씨름하기보다는 일단 몸을 먼저 움직여서 하루를 시작해보자는 거였어요. 아주 간단하지만 이게 꽤 강력할 수 있거든요. 생각을 억지로 비우려고 애쓰는 대신이요? 그렇죠. 행동으로 그 생각을 좀 잠재우자 뭐 이런 접근인 거죠. 좋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정말 바로 해볼 수 있는 구체적인 습관 3가지, 그리고 머리를 좀 맑게 하는 지약법까지 해서 하루를 조금이라도 더 생기 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가 눈 뜨자마자 정말 이불 속에서 바로 할 수 있다는 발끝치기였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정말 간단해요. 그냥 누운 상태에서 발 뒤꿈치는 딱 붙이고요. 양쪽 엄지발가락 끝부분 있죠? 거기를 그냥 가볍게 톡톡톡 부딪히는 거예요. 뭐 세게 칠 필요 전혀 없고요. 한 3분 정도. 3분 정도? 네.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움직임에만 딱 집중하는 거. 이게 아까 말씀드린 행동으로 생각을 잠재우는 첫 스텝인 셈이에요. 아니, 그냥 발끝만 이렇게 톡톡 부딪히는데도 효과가 있다니 신기한데요? 네, 이게 자료에 보면 그 발끝에 십정혈이라고 해서 중요한 혈 자리들이 모여 있대요. 그래서 이 자극이 하체 쪽으로 기운 순환을 좀 돕고 단전이라고 하죠. 아랫배, 거기에 에너지를 모으는 어떤 시작점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에너지를 모은다. 네, 뭐랄까 일종의 포텐셜 에너지를 딱 축적하는 과정. 이렇게 비유를 하던데 몸의 기본적인 활력을 깨우는 거죠. 꾸준히 하면 뭐 허리 통증이나 소화 같은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발끝치기를 한 3분 하고 나서는요, 다음 단계는 앉아서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발끝치기 끝나면 이제 일어나 앉아서 상모 돌리기 하듯이 목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돌려주는 겁니다. 상모 돌리기요? 그 남사당패처럼 막 돌리는 건 아니죠? 그럼요. 네. 절대 아니고요. 그냥 목 주변 근육을 살살 풀어준다. 이런 느낌으로요. 아주 천천히. 횟수는 딱 정해진 건 없고요. 그냥 본인이 좀 편안하다 싶을 정도로 하시면 돼요. 이 목 운동이 특히 강조된 이유가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죽고 싶은 마음이 살고 싶은 마음으로 반쯤 바뀐다.
이런 표현까지 썼던데요. 굉장히 강렬했어요. 네, 저도 그 표현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그만큼 이 목 운동의 효과를 중요하게 봤다는 거겠죠. 이게 경추, 그러니까 목뼈를 좀 활성화시키고 주변 근육 긴장을 풀어주니까 자연스럽게 머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아, 혈액순환. 네, 그렇게 뇌 쪽 순환이 원활해지면 이제 뇌신경이 좀 맑아지면서 뭐 부정적인 생각이나 우울한 기분 같은 데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논리인 거죠. 물론 그 표현 자체는 좀 극적인 강조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신체적인 이완이 정신 상태에 영향을 준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확실히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네요. 그럼 세 번째는요. 이건 호흡법이던데 이름이 좀 독특했어요. 숨비소리 호흡. 네, 맞습니다. 제주 해녀분들 물질 끈다고 물 밖으로 나와서 내쉬는 그 숨소리 있잖아요. 휘 하는 소리, 거기서 따온 호흡법이에요. 방법은 일단 숨을 깊게 쭉 들이마셔요. 그리고 단전에 힘을 딱 주고 잠시 참는 겁니다. 숨을 참아요? 얼마나 참아야 돼요? 처음엔 아주 짧게 시작하셔야 돼요. 뭐 한 5초, 10초. 그러다 조금씩 늘려서 나중에는 1분 정도 참는 걸 목표로 하는데 이건 정말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참았다가 후 하고 한 번에 강하게 내쉬는 거예요. 이걸 한 3번 정도 반복하는 거죠. 이야, 해녀분들의 호흡법이라니까 뭔가 대단한 힘이 느껴지는데요. 이건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이게 평소에 잘 안 쓰는 호흡 근육들을 사용하게 만들어서 폐활량을 늘려준다고 하고요. 또 숨을 들이마시고 참는 동안 상체 긴장, 뭐 예를 들면 어깨 결림 같은 것도 좀 풀리는 데 도움이 된대요. 아, 어깨 결림에도요? 네. 그리고 숨을 참는 과정 자체가 몸에 약간의 열을 내면서 활력을 좀 불어넣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 해녀분들의 당연한 생명력, 극한 상황에서의 그런 힘 같은 걸 좀 떠올리게 하죠. 그렇네요. 다만 이건 정말 자료에서도 계속 강조하는데 절대 욕심내면 안 돼요. 특히 몸이 좀 약하신 분들은 아주 짧게 내가 편안한 범위 안에서만 하셔야 합니다. 네, 꼭 기억해야겠네요. 무리하지 않는 거. 자, 이렇게 3가지 습관 봤고요. 이것 말고도 머리가 좀 무겁거나 멍하거나 집중 안 될 때 도움이 되는 지압법들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머리를 좀 맑게 해주고 뭐 자료에 따르면 치매 예방이나 집중력 향상에도 잠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혈자리 자극법인데요. 크게 3군데를 이야기해요. 3군데요? 네, 첫 번째는 예풍혈이라는 곳인데 혹시 귀 뒤쪽에 이렇게 만져보면 움푹 팬 곳 있잖아요. 아, 네네. 있어요. 그 멀미약 붙이는 자리 아닌가요? 맞아요. 바로 거기를 엄지손가락 지문 부분으로 이렇게 지그시 누르고요. 턱을 좌우로 살살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목이랑 어깨 근육이 같이 풀리는데 어쩌다 우두둑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이게 굳었던 근육 풀리는 신호라고 하네요. 한 100번 정도? 100번이요? 꽤 많이 하네요. 네, 근데 뭐 천천히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귀 주변인데요. 귀 바로 앞쪽에 연골 있잖아요. 귓바퀴 시작되는 부분? 네. 그 바로 앞에 또 움푹 들어간 곳들이 있어요. 자료엔 뭐 이문혈, 청궁혈, 청회혈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그 지점들을 역시 엄지 지문으로 누르고 턱을 움직여주는 거죠. 이건 각각 50번에서 100번 정도. 아, 거기도 턱을 움직이는군요. 네, 이게 청각신경을 자극해서 뇌신경 활성화나 청력 개선에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고요. 마지막은 백회혈이라고 해서 정수리 부근이요. 거기를 손가락 끝으로 좀 자극해주는 겁니다. 지압할 때 특별히 주의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너무 세게 누른다거나 하면 안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너무 아프게 누르면 안 되고요. 그냥 시원하다, 기분 좋은 통증이다, 딱 이 정도로만 자극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이렇게 머리 쪽 순환이 잘 되면 머리가 맑아지는 건 당연하고 얼굴 혈색도 좋아질 수 있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아침에 좀 무거운 몸과 마음을 깨우기 위해서 생각을 잠재우고 몸을 먼저 움직이는 방법들, 그러니까 발끝치기, 또 상모 돌리기 같은 목 운동, 숨빗소리 호흡, 그리고 머리를 맑게 하는 지압법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결국에는 혈액순환을 좀 원활하게 하고 몸의 기본적인 에너지, 그 자료에서 포텐셜 에너지 꼭 표현했던 그걸 깨우는 데 초점에 맞춰져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핵심은 역시 다른 게 아니라 꾸준함인 것 같아요. 이 방법들이 뭐 하루 이틀 한다고 갑자기 막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진 않겠죠. 하지만 매일 아침에 이렇게 작은 실천들을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게 이 자료들이 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 요즘처럼 정보도 너무 많고 스트레스도 많아서 머리가 자주 무겁고 뭔가 판단이 잘 안 선다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이런 단순한 신체적인 접근이 의외로 좀 돌파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러네요. 여기서 저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는 종종 어떤 복잡한 문제에 부딪히면 해결책도 뭔가 더 복잡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진짜 해답은 오늘 살펴본 이런 방법들처럼 우리 몸의 아주 기본적인 순환이나 에너지에 집중하는 것, 그런 아주 단순하고 어쩌면 오래된 지혜 속에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